12월 19일에 시작한 겨울 이벤트 프리시즌이 2월 19일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 푸시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작 2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오늘은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나름 조사한다고는 했지만 틀리거나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스토리 G27 안락의 정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민경훈 디렉터가 담당한 두 번째 메인 스트림이죠. 안락의 정원은 G26을 클리어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이벤트도 있다 보니 시작 조건을 많이 완화한 것 같아요. 엑스트라 NPC까지 더빙이 되어 있는 풀보이스입니다. 스토리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스포이기도 하니 넘어갈게요. 아쉬웠던 건 신규 지역 무리아스를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제법 이쁘던데 메인 끝나고서는 입장이 불가능하고 신규 던전에서 배경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이 지역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건 스토리 전개 과정에서의 제 개인적인 불만입니다. 아이템 통해서 기억 잃는 RP 같은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거면 왜 힘들게 돌아다녀요. 어차피 밀레시안 힘도 좋으니까 그냥 만나는 애들마다 주머니 탈탈 털면 끝인데. 충분한 개연성을 통해 스토리가 전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그도 좀... 지금은 고치기는 했는데 좀 처음부터 제대로 해주지. 블랙 콤보 카드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불콤카 이벤트가 작년 겨울 푸시였으니까 정확히 1년 주기네요. 아마 앞으로의 불콤카는 1년 주기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블랙 콤보 카드는 골드로 수치 리셋이 가능했습니다. 원래는 미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포인트로만 리셋을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골드로도 리셋을 할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 은행 직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것. 스페셜 리셋의 경우 300만 골드가 필요한데 기본 소지품 골드 총량은 100만 골드. 이벤트 등으로 골드 총량을 늘릴 수 있지만 막 시작한 뉴비분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관련 아이템도 한두 푼이 아니고요. 다음 불콤카 이벤트에는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래스트 랜서 출시 전에 이벤트가 진행되었던 것도 아쉬운 부분이고요. 새로운 아르카나가 2개 출시되었습니다. 세이크리드 가드, 블래스트 랜서. 각각 서포터와 딜러 포지션의 아르카나입니다. 세이크리드 가드는 서포터라고는 했지만 정확히는 탱커입니다. 근접 전투와 축복 재능을 베이스로 하였고 주로 사용하는 무기는 한손 도끼와 방패입니다. 다른 한손 무기나 자이언트는 양손검도 괜찮기는 한데 한손 도끼 에르그가 세가에 어울려서 다들 한손 도끼 씁니다. 사실 마비노기에는 원래 탱커라는 포지션이 따로 없었습니다. 기존 아르카나들도 딜러와 서포터만 존재했을 뿐이죠. 그리고 당연히 기존 콘텐츠도 탱커의 존재를 배제하고 운영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세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채용할 메리트가 없어요. 사실상 신규 던전 말고는 너무 애매한 아르카나입니다. 심지어 그 신규 던전에서조차 체인 들고 앵커를 뛰고 있으니 여러모로 문제가 많습니다. 블래스트 랜서는 랜스와 슈터 베이스의 딜러입니다. 랜서라는 이름처럼 랜스를 사용하죠. 솔직히 누가 봐도 옆 동네 걸랜스가 생각나는 컨셉이에요. 단일 딜에 특화된 아르카나로 그 점만큼은 다른 아르카나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특히 신규 던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자체 피어싱이 높아 파멸의 로브가 필요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파롭이 있으면 고점이 올라가긴 하지만 엄청 크게 올라가는 건 또 아니거든요. 브리레흐에서는 정말 좋지만 다른 몇몇 콘텐츠에서는 조금 애매합니다. 범위 유틸기가 다른 아르카나와 비교했을 때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단일 딜에 특화되었다고 했는데 애초에 그 정도의 단일 딜이 브리 말고 다른 던전에서 필요가 없어요. 블렌의 포텐이 터지기도 전에 끝납니다.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다 뿐이지 브리레흐 외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건 성능 외적인 부분인데 스킬 아이콘이 너무 짜쳐요. 솔직히 이 정도면 그냥 성의가 없는 수준이에요. 이게 참... 세이크리드 가드, 블래스트 랜서 둘 다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신규 던전 하나에만 맞춰서 설계된 아르카나가 아닐까 싶네요. 1월 라이브 토크에서 두 아르카나에 대해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상태였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블레는 모르겠는데 세가는 조만간 밸런싱이 예고되었습니다. 성능적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하자가 있는 부분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락의 정원이 업데이트됨에 따라 새로운 던전도 추가되었습니다. 브리 레흐. 기존 마비노기의 어떤 던전보다도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는 종결 컨텐츠죠. 1관문은 고목의 페타크, 2관문은 브론타나스, 3관문은 레넨의 미이르. 1관문과 2관문은 1월 16일, 3관문은 2월 20일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브리레흐는 이제까지의 마비노기의 던전과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잡몹방이 아예 없고 보스에도 잡몹은 나오지 않습니다. 30분의 제한시간 동안 보스를 사냥하는 레이드 형식의 던전이죠. 유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던 불만 중 하나가 잡몹의 성가심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던전을 이렇게 만들었나 싶습니다만 다 집어치우고 그냥 이 브리레흐는 잘못 만든 던전입니다. 잘 못 만든 게 아니라 잘못 만든 던전. 일단 버그가 너무 많아요. 플레이온의 엔진의 한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그 부분을 고려하고 설계했어야지. 이건 아니에요. 테스트 서버를 거치며 해결된 것들이 있긴 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본 서버에 적용되어 클리어에 악영향을 주는 버그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관문 페타크 맵 밖으로 나가는 버그. 패턴 도중에 잠깐 맵 밖으로 나가는데 그동안은 스킬이 안 맞아서 딜로스가 심합니다. 프레임 드랍 문제도 너무 심해서 세 판에 한 번 꼴로 껐다 켜야 합니다. 패턴과 기믹에서도 불쾌한 요소가 많습니다. 1관문은 기믹 파괴를 위한 오브젝트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있고 2관문의 월석 기믹은 대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수준이고 3관문은 그냥 패턴이 잘 안 보여요. 특히 1관문의 세가가 참 별미인데 너클 폼때 맞으면 쌓이는 디버프가 10스택이 되면 즉사라서 앵커를 계속 뛰어야 돼요. 게다가 2관문에서는 힘결사게, 3관문은 물렁한 고기방패. 탱커의 의미가 없습니다. 브리레흐는 1관문에서 3관문 모두 테스트 서버에서 사전 공개되었는데 이것도 불만이 많습니다. 테서비랑 본서비랑 차이가 너무 심해요. 안 좋은 쪽으로. 이럴 거면 테서비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본섭 오면서 의미도 없고 귀찮은 요소들만 추가해서 어렵게 만든 느낌입니다. 심지어 테스트 서버 이벤트 보상도 가치가 거의 없는 수준이고 3관문 테섭은 그마저도 없었어요. 밸런스도 심각합니다. 앞에서 블래스트 랜서 이야기를 했을 때 신규 던전에서 압도적인 성능이라고 얘기했죠. 기존 마비노기의 던전을 수월하게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버스트가 중요했어요. 근데 브리레흐는 버스트와 상반되는 단일 지속이 중요한 던전입니다. 이 단일 지속 능력이 블래스트 랜서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좋아요. 좀 과장해서 비유하자면 블레는 1티어 오피챔, 다른 아르카나는 저 아래에 박혀있는 4, 5티어 똥챔. 특히 블레는 피어싱에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브리레흐의 보스들은 피어싱 저항이라는 게 붙어있는데 랜스는 인챈트만 발라도 피저를 뚫고 피어싱 상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르카나들은 파롭에 드롭벨까지 껴야 가능한데 말이죠. 아무리 블렌 관련 아이템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파롭이랑 드롭벨보다는 쌉니다. 브리레흐를 가고는 싶지만 파롭 드롭벨은 없는 유저들. 그런 유저들이 성능조차 뛰어난 블렌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블렌과 다른 딜러들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템 맞추고 몸비 틀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박탈감이 심할 수밖에 없죠. 나는 비싼 돈 써서 어떻게든 몸비 틀고 있는데 옆에서 나보다 돈도 적게 쓴 애가 훨씬 수월하게 플레이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다른 딜러 아르카나들 템값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야기가 길었네요. 그만큼 브리레흐는 잘못 만든 던전입니다. 버그도 많고 패턴과 기믹이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데다가 밸런스마저 이상한. 2월 라이브 토크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된다고 이야기했고 20일 패치로 2관문 브론타나스 피저가 삭제되긴 했습니다.
전체적인 밸런싱도 진행된다고 하니 한번 기다려봅시다. 브리레흐 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신규 무기 제작이 가능합니다. 소울 리버레이트 시리즈. 현존하는 모든 카테고리의 무기가 있습니다. 아틀라틀 빼고 화살과 볼트, 인형술 미니어처까지 제작이 가능하죠. 제작 방법은 힐앤공학과 매직크래프트, 핸디크래프트 이렇게 셋입니다. 나이트브링어랑 좀 비슷해요. 종결 던전 드랍템으로 만드는 만큼 성능 역시 단연 최고입니다. 소울 무기만의 특징은 바로 개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깡 데미지와 피어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팔옵과 드롭벨의 유무와 적용할 인챈트 등 상황에 맞춰서 개조하면 됩니다. 제작 난이도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일단 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을 다른 던전의 드랍템 혹은 채집 생활 아이템들과 섞어서 가공해야 합니다. 과정도 복잡하고 필요한 재료의 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업데이트된 지 한 달이 조금 넘게 지났는데 제작된 소울 무기의 수는 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름이 너무 짜쳐요. 그냥 소드, 보, 스태프 이래버리니까 나무는 좀 간지가 나는데 소울은 0? 네. 인벤토리 왼쪽에 4칸. 원래는 반신화와 관련된 팔리아스의 유물을 장착하는 슬롯이었죠. 여기에 장착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되었습니다. 무리아스의 유물. 유물의 효과는 모두 아르카나 스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킬 데미지를 증가시키거나 쿨타임을 감소시키거나 지속시간을 증가시키거나 등등. 무리아스의 유물은 브리레흐 3관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불만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이데아 유물 가차에서 좋은 수치 뽑아야 하는데 그 이데아 유물조차 수급 방법이 브리 3관문 뿐이라니. 소울 무기로 도배한 테스업에서조차 클리어한 파티가 몇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동안은 그림의 떡이겠네요. 보급되려면 최소 몇 개월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에 진행한 리뷰 스텝 1에서 여러가지 편의성 패치가 이루어졌죠. 지난 겨울에도 리뷰 스텝 2가 진행되어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아이템 툴팁이 개선되었습니다. 개조, 인챈트, 세공 등 아이템의 정보가 너무 많아서 한 화면에 담기지 않을 정도였는데 이제 시인성도 좋아졌고 간소화 모드가 따로 생겼어요. 아이템 선택창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아이템 이름도 표시되고 따로 검색도 가능해요. 원래는 아이템 생김새만 보고 좌우로 스크롤 옮기면서 찾아다녔는데 훨씬 편해졌죠. 우클릭 메뉴도 개선되었고요. 마비노기는 같은 옷이라도 환경적 요인에 따라 외형 차이가 제법 큽니다. 그런데 경매장 등에서 아이템 미리 보기를 하면 그냥 검은 화면에 카메라 위치도 제한되었죠. 이 부분도 개선돼서 이제 카메라 위치와 배경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NPC 상점 UI는 지난 여름에 이미 한 번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정확히는 한 번 했다가 다시 롤백했죠. 신규 유저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기존 유저들에게는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때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진행된 이번 패치는 기존의 가방 형태와 새로운 리스트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UI가 바뀌면서 아이템 구매 방식도 조금 바뀌었거든요. 연금술 결정으로 예를 들면 원래는 번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필요한 개수만큼 번들 아이템을 선택해 구매하면 됐었는데 이제 가방 형태에서는 번들이 사라졌고 낱개로 통일되었습니다. 많은 수의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거의 무조건 리스트 형태로 전환해야 해요. 약간 바뀐 UI 쓰라고 칼 들고 협박하는 느낌이라 불쾌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NPC 상점 UI 개선은 그 어느 RPG에서도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재화 복사와 관련된 버그를 초래하게 됩니다. 25년 1월 19일 홈페이지에 정식 서버 긴급 점검 안내 공지가 올라옵니다. 일요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약 8시간 동안 이루어진 긴급 점검. 그 이유는 마비노기를 모르는 사람조차 사건이 너무 유명해져서 알고 있을 돈복사 버그 때문이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리뷰 스텝 2 NPC 상점 UI 개선입니다.
바뀐 리스트 형태로 기존보다 훨씬 많은 수의 아이템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데, 시스템 오류로 구매 금액이 일정 수치를 넘어서면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했어요. 그렇게 구매한 아이템을 NPC한테 되팔면 그 차익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죠. 진짜 딸깍 몇 번의 골드 복사가 가능한 겁니다. 운영진은 긴급 점검을 통해 관련 아이템과 생산된 골드를 회수하였고, 버그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본 유저들을 제재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저들이 운영진들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관련 증거들이 커뮤니티에 게시되는 등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월 21일 민경훈 디렉터와 최동민 컨텐츠 리더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죠. 문제 발생 원인과 관련 로그를 모두 공개하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비록 민경훈 디렉터의 망언들이 사건과는 별개로 유저의 불만을 일으켰지만서도 대처가 미흡하다, 제재 수위가 너무 낮다, 보상으로 준 무리아스의 성수는 대체 뭐냐, 반성하겠답시고 판매하지 않는 설 패키지 때문에 오히려 시세가 꼬였다, 여전히 유저들의 불만은 남아있었습니다. 망언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불만의 근본적인 이유는 운영진들의 신뢰 부족입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행동들도 있고 최근 패치도 여러모로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안 그래도 밉상인데 사고까지 치니까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증거를 내세우며 설명을 해도 색안경이 낀 상태예요. 2월 18일 커뮤니티에 오버플로우 관련 아이템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다음날인 19일에 라이브를 진행했고, 이 라이브는 오버플로우 사건과 별개로 원래부터 계획된 거였습니다. 아무튼 라이브 시작하자마자 운영진 측의 실수로 몇몇 템이 회수되지 않았다며 19일 새벽에 회수되었다고 민경훈 디렉터는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오버플로우로 인해 발생한 돈 복사 사건은 일단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이 드디어 기어코 출시됩니다. 3월 27일 목요일에. 마비노기 모바일은 마비노기에 있어서 단순히 같은 IP를 활용한 게임이 아닙니다. 마비노기 모바일 담당자가 바로 마비노기의 1대 디렉터인 나크, 김동건 대표예요. 마비노기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같은 IP로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8년 동안 1000억을 넘게 쓴 애완종양이라며 부정적인 말이 좀 많긴 하지만 다 그렇다 치고 서큐버스가 이게... 아무튼 마비노기 모바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존 딜러 아르카나들의 아이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완작 기준 켈틱과 페런은 에르그 값만 받고 파는 수준이고 나부도 많이 싸졌습니다. 그에 비해 블렌템은 가격이 올랐어요. 따지자면 블렌은 이번에 새로 생긴 거라 올랐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켈틱은 이제 죽었고 페러 재료는 싸졌습니다. 나부 장기는 요즘 좀 올라갔다지만 그래도 떨어지긴 했어요. 문어 점액젤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점성술 카드 드로우 1회 감소가 중요해져서 페로 오브 수요가 늘었거든요. 글메어 미만 유효 인챈트 가격은 전체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에 비해 글메어 인챈트 가격은 대폭 상승했어요. 브리레흐 때문에 스펙 올리려는 유저들이 많아져가지고. 마찬가지로 세트 효과 강화 주문서도 가격이 올랐고요. 잔해와 꿈결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양손검, 활, 스태프 등 기존 아르카나들의 에르그 가격은 낮아졌고 블렌과 세가가 사용하는 랜스, 한손도끼, 체인의 에르그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한동안은 엘나 알스 당매 세팅은 페러 이상의 완작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작은 너무 손해요. 블렌하고 세가는 좀 복잡한데 기대값 생각하면 직작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시죠? 운 없으면 손해입니다. 세바 세팅은 힐링 세팅과 음법 세팅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둘 다 비용이 크게 올랐어요. 힐링 세팅 같은 경우 글메어까지는 굳이 세트 효과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브리레 후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서 방어구와 주문서 가격이 제법 올랐습니다. 음법은 진짜 말 그대로 떡상을 했고요. 신현 전장이 물리딜러들에게 효율이 너무 좋다 보니 관련 아이템이
약간 과장해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에코스톡 각성제는 10숲, 고급은 13숲, 최고급은 20숲. 각성제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랐어요. 그에 따라 에코스톤 가격 역시 올랐습니다. 정확히는 각 에코스톤마다 평균을 끌어올리는 괴물이 있어요. 레드에는 주목적 마상 돌진 데미지, 블루에는 악연효, 클로저, 크버, 옐로에는 크래시샷 파편 데미지, 블랙에는 하이드라 마법 보호 감소. 에린의 전기 가격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건 추측인데 더 올라갈 거예요. 최근 라이브에서 세위 사망 선고를 내려가지고 아마 지금보다 공급이 떨어질 겁니다. 북마정은 조금 내려갔어요. 블렌이 8호 표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푸시 이벤트로 통행증이 많이 풀렸다 보니 북마정 가격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심고근은 브리보스에 달려있는 피어싱 저항 때문인지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이 관문은 피저가 사라졌고 8호 파위템이 곧 나온다고 하니 그래도 3관문은 여전히 피저이 있는데, 게다가 주간 제한 던전도 방식이 크게 바뀐다고 하고 시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북마정과 심고구 둘 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2024년은 마비노기가 서비스된 지 정확히 2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여름의 업데이트는 그 내용이 생각보다 부실하여 실망을 금치 못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겨울에는 20주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많은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앞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하자가 너무 많아요. 진짜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2월 라이브 토크에서 여러가지 개선을 약속했지만 솔직히 이것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에요. 너무 늦었습니다. 처음부터 좀 제대로 만들어 왔었어야지. 골드 조정도 이제 와서 느낌이고. 그래 뭐 안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서도 너무 좀... 다음 정리 영상은 밸런싱과 주요 개선이 끝난 뒤에 가져올 것 같네요. 아마 5월 말에서 6월 초쯤? 그때는 긍정적인 내용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